열역학 이 법칙은 화학이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가역 과정이랑 비가역 과정인데, 일단 가역 과정은 이게 외부에서 뭔가 해주는 거 없이 무슨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과역 과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킹을 타는데 뭐가 없는 상황?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이야.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경우는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내가 바이킹 타기 시작했으면 처음 높이까지 완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요거를 완전 뭐한다? 완전 반복해. 이해갔어? 그래서 요게 이제 과역 과정이야. 그래서 자연현상에서는 거의 과역 과정 따위는 이제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는 주로 이제 비과역 과정인데, 비과역 과정은 그러면 무슨 상태로 뭐하지 않는다?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를 비과역 과정이라고 해요. 무슨 상황에서? 자연 상태에서. 왜냐면 왜 자연 상태라는 표현을 좀 표현하냐면 이 과정이 공기저항이 있어도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처음 상태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걸 비과역 과정.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다 무슨 과정이다? 비과역 현상이야. 그래서 비과역 현상이 예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칠할까? 확산. 와디즈 뭐지? 확산 뭐지? 확산? 그래서 지금 보면 다 확산 나오지? 와디즈 확산.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이동하는 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이 경우에 에너지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산 같은 거 이제 비과역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진자요동도 위에 있지만 만약 공기저항이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 열로 전환될 때 정지해버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이동하진 않아. 그래서 지금 무슨 방향으로 일어나게? 한쪽 방향으로.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러니까 끝내버리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찬물이 있고 따뜻한 물이 있으면 이게 따뜻한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해서 다 같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건 되게 잘 일어나는데, 미지근한 물이 갑자기 찬물과 뜨거운 물로 분리되는 과정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제물은 다시 되담을 수 없다. 요게 이제 비과역 과정이 이제 표현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열역학 이 법칙은 약간 철학 같아. 열역학 제2 법칙은 약간 철학 같아. 이 열역학 2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과역 과정에서 뭐를 설명해 준 거다? 방향성이 이제 한 방향인데 그 방향성을 설명하는 게 열역학 제2 법칙이에요. 그래서 열역학 2 법칙 같은 경우에는 물리에서 표현하는 것만 제대로 인지하면 되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열역학 제2 법칙의 첫 번째 표현이 여러 표현이 있어. 그 중에 이제 3, 4, 5번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열역학 제2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표현하거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방향으로 일어난다? 무질서한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확산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공기 분자가 모여있는 상황은 되게 규칙적인 상황이야. 근데 퍼져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무슨 상황인 거게?
불규칙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무질서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자연현상 그 다음에 지금 열이 고온의 문제 열이고 전의 문제 열이 좀 적은 거는 규칙적인 거야. 근데 어쨌든 에너지가 이동해서 분자 운동이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일어난다. 요게 이제 엔트로피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무질서한 게 규칙적인 것보다 확률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역 과정이 일어날 때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럼 뭐 갑자기 확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조합을 잘 몰라요. 조합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입자, 1번 공기 입자, 2번 공기 입자가 이렇게 있어. 됐니? 자, 그러면 1번 공기 입자, 2번 공기 입자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가 A룸, B룸이야.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A룸 A에 2개 있고 여기 없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지? A에 2개 있고 요 경우는 알았어. 가지로 할게. 젠장. 요게 몇 가지? 요건 한 가지지. 한 가지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건 몇 가지지? 여건 2가지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없고 여기가 2개 있을 확률은? 2개 있을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갑자기 수학 나오지? 그럼 확률을 치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보지? 그러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었을 때 어떻게 있을 확률이 높다? 퍼져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저도 까먹어가지고 조합은 잘 못해.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기체가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어. N개가 있어. 그럼 여기 한쪽에만 있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기체 N개를 생각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N가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2의 N제곱분의 1이거든. B에만 있을 확률도 2의 N제곱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양쪽 극단에 규칙적으로 있을 확률이 가장 어때? 낮아. 어떻게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을까? 얘가 퍼져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이 있을 확률이 제일 어떻다?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은 가지? 그래서 요게 공 4개로 할 거예요. 공 4개로 할 거예요. 요게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산이 일어나서 퍼지는 이유는 이게 한쪽에 모일 확률보다 퍼져서 무질서한 확률이 제일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뭐가 진행된다? 방향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시적인 상태에 대한 미시적인 경우의 수가 클 확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거시라는 건 무슨 뜻이야? 큰 거고 미시라고 하는 거는 딱 입자 하나하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거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방에 있는 현상. 그럼 미시적이라는 거는 얘가 왼쪽 방에 있냐? 오른쪽 방에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 어쨌든 확률이 무슨 방향으로 진행하다? 높은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약간 철학적이니까 됐고, 그럼 세 번째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첫 번째,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거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어. 요게 이 법칙이야. 한 방향이지. 참고로 억지로는 가능해요. 억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얘가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그러니까 차가운 데서 물을 더 빼고 열을 빼서 차갑게 만들잖아.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저온인 추운데 여기서 열을 빼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차갑게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연료가 이렇게 유배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거지. 얘는 자연스럽게.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렇게도 가능해. 우리가 무조건 일을 하면 일은 100% 뭐로 전환될 수 있어? 일은 100% 열로 전환될 수 있어.
근데 열은 100% 뭐로 전환될 수 없다? 1로 전환될 수가 없어. 1이 열 1로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야. 근데 열이 100% 1로 전환되면 여러분 핸드폰이 뜨거워질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열은 자연 발생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핸드폰이 여러분 게임하는데 너네 게임하냐? 게임하는데 뜨거워지잖아? 배터리가 팍팍팍팍팍 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 열이 발생하는 거는 너무 자연현상에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열이 100% 1로 가능하다면 여러분 엔진이 뜨거워질 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어쨌든 에너지를 써서 일을 시키는데 열이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열효율 드디어 나왔다. 열효율이 몇 %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아. 요게 열역학 몇 법? 요게 이제 열역학 2법칙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예상을 했지만 열을 뭘로 바꾸는 기관인데 1로 바꾸는 기관인데 문제는 열이 발생하는 거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몇 %일 수는 없어. 100%일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게 열역학체 2법칙이에요. 그래서 물리에서 말하는 열역학체 2법칙은 몇 번? 3번, 4번, 5번을 기억해주세요. 여기까지 가셨나요? 열역학 2법칙은 2법칙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근데 뭐랑 엮여서 나와서 문제인 거게? 1법칙이랑 엮여서 나오죠. 얘만 단독으로 내게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뭐로 바꾸는 기관, 일로 전환시키는 기관은 열기관이라고 해. 그래서 열기관은 얘가 증기기관이야. 오를 태워? 석탄을 태워? 원리를 모를 수도 있겠다. 석탄을 태워? 물을 끓여? 그럼 수증기가 피스톤을 밀어내? 뭐를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이해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이라는 거는 보통 연료를 연소를 시켜서 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료를 연소를 시키는데 그 연소를 기관 바깥에서 하면 내연기관, 그 다음에 기관 안쪽에서 하면 무슨 기관?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외연기관이 얘로 지금 말한 거, 뭐한 거? 증기기관이지.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밖에서 태워서 물을 끓여서 엔진을 움직이거든. 그래서 외연기관이고 내연기관은 이 연료를 연소를 기관 안에서 하는 게 내연기관인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 쓰는 게 가솔린 기관. 가솔린이 휘발유 쓰는 거예요. 자동차. 그 다음에 혹시 디젤 엔진 알아? 얘는 뭐 쓰는 거? 경유 쓰는 거지. 그래서 석유가 보면 되게 깨끗해. 석유 본 적 있어? 주유소 그래 관심이 없군요. 얘가 석유 보면 이게 이제 원유는 까맣거나 이렇지만 석유는 되게 맑고 투명하거든. 걔를 엔진 안에서 어떻게 해? 태우면 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열을 이제 일로 바꾸는 거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어떻게 돼 있냐면 연료를 연소시키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열원이라고 해. 여기에서는 주로 연료를 연소를 시킨다. 됐어? 그 다음에 저열원이 있어. 저열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어나는 지점이냐면 열이 방출되는 지점. 그러니까 엔진 주변부를 저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고열원에 공급하는 열을 Q1이라고 하고요. 저열원에서 방출되는 열을 Q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고열원의 온도를 T1, 여기를 T2라고 하면 당연히 온도가 어디가 더 높을까? T1이 T2보다 높겠지. 여기서는 태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급한 열에서 일부는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내는 뭐로 전환되고 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저열원으로 해서 엔진 주변부로 방출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요거 이용해서 난방하기도 하거든. 자동차에서 히터 틀 때. 그래서 가끔 자동차 중에 옛날 자동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히터, 그러니까 차가 운전을 안 하면 히터가 안 나오는 자동차가 있어. 야
무슨 느낌인지 알지? 엔진이 돌아가야 돼. 엔진이 돌아가야지 이제 히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몸을 원래 이제 쓰는 건데 여기서 그래서 핵심은 일단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연력한 1법칙이다. 그러면 1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 멋지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에너지 보존이란 말이에요. 에너지 보존은 에너지는 전환이 될 뿐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는다니까 결국은 공급을 Q만큼 했으면 이게 방출하는 거랑 방출하는 열이랑 그 다음에 엔진이 한 일이랑 똑같아? 같다가 되는 거야. 요게 연력학칙 몇 법칙? 1법칙이야. 다음으로 전환되면 안 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요 열기관의 효율을 열효율이라 그래.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열효율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효율적인 공부라는 건 뭐야? 공부는 적게, 성적은 높게. 열효율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부는 적게 하고 일을 많이 하면 열효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효율을 계산할 때는 공급한 열에 비해서 얼마나 이 엔진이 일을 많이 하느냐를 열효율이라고 한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10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1은 뭐로 바꿀 수 있어? 1은 공급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이걸 1 마이너스 몇 분의 몇으로 쓸 수 있게? Q1분의 Q2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게 열효율이 100%가 되려면 지금 Q1분의 Q2가 0이 돼야 돼. 이해 갔어? Q1분의 Q2가 0이 돼야 돼. 자, 그러면 Q1분의 Q2가 0이 되려면 첫 번째 공급하는 열이 얼마가 되면 돼? 무한대가 되면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출하는 열이 없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잖아. 열이 여기서 이동하는 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지.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요게 열역학 몇 법칙? 요게 열역학 2법칙에 의하여 지금 방출되는 열이 0일 수는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얘가 무조건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열기관의 열효율은 반드시 뭐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데 이유는 열역학 몇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 2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책해놔. 열효율. 열효율. 얘는 외워야 되게 안 해야 되게?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열효율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왼쪽에 68쪽에. 그래서 여기서 열효율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느냐? 1보다 무조건 작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열기관에서는 거기 이제 69쪽에 오시면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데. 끊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력학, 그래서 이제 연력학 이법칙, 그래서 이제 열기관, 그래서 이제 열기관 이제 모두 순환 과정 그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스톤이 그러니까 핵심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기체가 들어있어서 기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얘가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되게 엔진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이게 그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연력학 과정이 항상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순환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이해가니? 순환 과정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순환 과정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압력이랑 부피랑 이렇게 있으면 이건 예시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서 반드시 처음 과정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각각의 순환 과정에서 열흡수인지 열방출인지는 조금 여기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AB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열 흡수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압력은 지금 부피가 안 변하기 때문에 외부의 한일은 0,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하고 뭐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는 등압 과정인데 지금 보면 지금 외부 1도 하고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흡수가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1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제 한일의 양이 그래프 아래 그래프 아래 넓이가 되는 거야. PC 관행에서 한일은 이제 그래프 아래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B, CD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온도가 내려가요.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거든요. 대신에 부피가 안 변하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결국은 그만큼 뭐를 방출했다? 열을 방출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DA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읽어볼까? DA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를 받고 온도도 낮아져요. 내부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유는 열이 모이기 때문에 방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흡수하는 과정도 방출하는 과정 둘 되는데 이때 이제 받은 일의 양은 요만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봐봐잉. 일단 여기서 순환 과정에서 조심할 거 첫 번째는 맨 처음 과정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요 합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제로가 돼야 돼. 무슨 과정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처음 온도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합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내부 변화량의 합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결국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 한일은 커다란 사각형 면적인데 받은 일 작은 사각형 면적이라서 결국은 이게 순환 과정에서 한 R자 1이라고 표현하면 1의 양은 얼만큼? 요만큼이 되는 거야. 됐어? 요만큼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뺀 만큼 실제로 외부에 뭐를 했다? 일을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됐어? 그래서 이제 효율 찾아주는 거랑 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털링 기간이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스털링 기간인데 이게 스털링 기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고온도고 여기가 저온도고 연료는 시키지는 않고 온도만 바꾸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압축팽창 하면서 일하는 거 보이지? 요게 스털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알파 스털링, 베타 스털링 이제 나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털링 기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거쳐요. 거기 이제 나와 있지만 등적 과정 2번이랑 등온 과정 2번을 거쳐요. 여기서 이제 등적 과정 2번이랑 등온 과정 2번을 거치는데 뿅. 자, 여기서 뿅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 과정은 2번을 거치는데 스털링 기간을 맨 처음에 하는 이유는 가장 쉬워서 그래. 여기서 이제 가장 쉬워서 요거부터 하긴 하는데 자, 정리를 먼저 할게요. 여기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자, 1번이 A에서 B 지금 여기는 무슨 과정이냐면 이거는 이제 등적 과정이지. 등적 과정이란 말은 잠깐만 열 순서 왜 이렇게 쓰지? 등적 기장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열 어떻게 하게? 열은 흡수해. 그래서 요때 이제 열을 흡수하는데 이거 Q1이라고 할게. 그 대신에 뭐가 증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부 에너지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때는 내부 에너지 증가하거든? 그래서 이거 델타인 1이라고 쓸게. 자, 그래서 흡수한 열이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만 써서 요거는 요랑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BC 과정에서는 등온 과정. 그럼 등온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얼마? 제로라는 얘기거든? 내부 에너지가 제로인데 지금 보시면 부피가 커졌다는 거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을 플러스 2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흡수한 열이 얼마? Q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2라고 하면 BC로 쓰고 있나? 여기서 이제 BC 과정에서 한 일은 얼마?
요만큼이 PC 과정에서 한 일이야. 그래서 지금 W2가 여기에 지금 허연색 면적이 W2라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D 과정 같은 경우에는 등적 과정인데 지금 등적 과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일이 제로가 되는데 문제는 온도가 내려가고 있지. 근데 문제는 요때 온도 변화랑 요때 온도 변화랑 같기 때문에 지금 요게 플러스 값이고 요게 마이너스 값인데 요 값이 무슨 값? 같은 값이야. 그러면 내가 문자 같이 놓을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 이유가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요거를 얼마라고 쓸게? 요걸 Q3이라고 쓸게요. Q3. 그래서 지금 뭐랑 무슨 값은 똑같다? Q 값이랑 Q3 값은 똑같은 겁니다. 요거랑 요거 값은 똑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DA 과정은 또 동분 과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 제로인 대신에 2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받은 2를 W4라고 쓰는데 마이너스로 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W4가 얼마냐면 지금 이 등원 과정에서 뭐한 만큼? 방출한 만큼이거든? 이게 W4. 그러면은 어쨌든 2를 받은 이유는 열이 뭐했기 때문에? 열을 방출했기 때문인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한 바퀴 돌면서 최종적으로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한 일의 양은 W2에서 W4 뺀 만큼. 그러면 W2에서 W4 뺀 만큼이라는 얘기는 어디 사이 면적이 되게?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만큼 뭐를 한 거? 일을 한 거나 받은 거지.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지금 요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럼 결국은 Q1 더하기 Q2 한 거 빼기 Q3 마이너스 Q4 한 거 요게 내부 에너지 변화랑 합이랑도 똑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없어지는 거 보이지?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W 땡 빼기 여기서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흡수한 열에서 뭐한 거 뺀 만큼 방출한 걸 뺀 만큼 외부에 뭐를 한다? 일을 한다. 열려가 몇 법칙? 1법칙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의외로는 아니고 수능이랑 합평에는 그래프 이용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 계속 나와요. 효율 주고서 그래프 주고서 뭐 하는 거 계산하는 거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할 수 있어요. 어렵지는 않아. 익숙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가끔 좀 헷갈리게 내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카르노 기관인데 자, 요건 이제 카르노 기관인데 카르노 기관은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카르노 기관은 만들진 못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열효율이 가장 뭐다? 가장 높아. 그래서 우리가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을 얘를 2카라고 쓸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열효율은 공급한 거에서 한 1만큼이 이제 공급한 열에서 한 1만큼 열효율이니까 요거는 이제 Q1분의 Q2로 쓸 수 있는데 카르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열원 있지. 고열원에서 공급하는 열이랑 이 고열원의 온도랑 비례해. 그 다음에 저열원에서 방출하는 열이랑 그 다음에 온도가 비례해. 그러면 Q1분의 Q2 대신에 얼마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T1분의 T2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1-T1분의 T2로 이제 열효율을 계산할 수 있어. 일단 식 체크할래? 식 체크해. T1분의 T2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거 무슨 운동으로 조심해라. 이거 절대 운동으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섭씨 운동으로 나오면 절대 운동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T1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한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무한대로 올라가면 이상하지. 그 다음에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T2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0도는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마저도 뭐로 수렴할 수는 없어.
0으로 수렴할 수는 없어. 이 말인즉슨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열 효율이 몇이 될 수는 없어? 1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무조건 1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고여름 쪽 온도가 246도씨고 만약에 저여름 온도가 27도씨야? 아니야. 243도 같아. 아니야. 227로 가자. 귀찮아. 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이상적인 열 효율은 얼마가 될까? 자, 이거는 절대온도로 고치면 얼마지? 500켈빈이요. 500켈빈. 270선 더하시면 돼요. 맞나? 맞지? 아, 그 다음에 얘는 몇 켈빈이야? 얘는 300켈빈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가장 이론적인 열효율을 계산하실 때 1-227분의 27 하면 안 돼. 얼마분의 얼마야 돼? 500분의 300.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게? 0.4가 나오지? 요거보다 효율이 뭐 할 수는 없다? 높을 수는 없어. 이렇게 계산해줘. 그래서 섭씨온도 나오면 바로 그거 바꿔줘. 절대로 바꿔주는데 어쨌든 열 효율이 1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함정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따로 나오진 않지만 보통 이 친구는 단열 과정 2번에 등호 과정 몇 번? 등호 2번이야. 단열 과정 2번, 등호 과정 2번.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아까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1번. 1번은 지금 등호 과정이고 지금 A에서 B 상황인 거지. 그래서 항상 열 내부 에너지 1 가면 자, 등호 과정 같은 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없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합니다. 이 지금 부피가 커지니까 일을 하고요. 이거 플러스 1이라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A로 쓸까? 요 과정이 2야. 그래서 얘는 A로 쓸게요. A. 그래서 이때 흡수하는 열을 때는 그래서 열을 흡수를 하고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단열 과정인데 단열 과정 BC예요. 그럼 단열 과정의 핵심은 이 값이 얼마라는 거? 제로라는 거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부피가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델타 U BC라고 쓸게. 얘는 W 뭐라고 쓸게? BC라고 쓸게. 그러면 지금 W BC는 얼만큼이냐면 요 면적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호 과정. 등호 과정 B 잠시만. CD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 변화 제로.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부피가 줄어서 2를 받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WCD.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이때 방출한 거 Q. 그래서 얘는 열을 뭐 했구나? 방출했구나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과정? 그래서 WCD가 얼만큼이냐면 요만큼 면적이 WCD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열 과정 DA. 그럼 단열 과정이니까 제로. 그 다음에 방출래. 온도가 내려가는데 지금 얘는 T1에서 T2로 바뀐 거지만 얘는 T2에서 T1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때 대비는 똑같거든? 그럼 얘는 W 그냥 델타 U라고 얘는 그냥 델타 U라고 쓸게. 그럼 똑같지? 그러면 얘가 제껴지는 거 보이니? 제껴지지? 그래서 제껴지고 그 다음에 이때 받은 일은 얼마가 되냐면 WDA라고 하면 그래프 상에서 면적이 어떻게 되게? 요렇게가 면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남는 면적은 얼마큼이야? 아까랑 똑같이? 결국은 남는 면적은 이렇게 지금 곡선으로 둘러싼 요 면적만 남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번 순환 과정에서 하는 일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여기 크기에서 여기 크기 뭐 한 거? 뺀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알짜인 W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결국은 무슨 열에서? 흡수한 열에서 뭐한 만큼 뺀 거? 방출한 만큼 뺀 게 얼마나
시간씩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법칙 성립하는 거 보이지.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간에 뭐 열기관이라고 한들 어쩐데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고 하는 에너지 양이 똑같아. 열역학의 법칙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문제는 이게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열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열역학 이 법칙이기 때문에 열효율은 항상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만들고 싶거든. 영구기관을 만들고 싶거든. 그 영구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영원히 엔진을 돌리는 기관이 이제 영구기관인 거지. 그래서 영구기관은 제1종 영구기관이 있고요. 제2종 영구기관이 있어요. 제1종, 제2종 영구기관인데 제1종 영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에 공급이 없는 거. 에너지의 공급을 안 시키고서 이제 일을 시킨 제1종 영구기관이야. 거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옆에 핸드폰을 무한히 쓸 수 있는 거야. 충전 안 하고. 오케이? 그럼 뭐에 위배하게?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잖아. 그래서 얘는 열역학 제 몇 법칙에 위배된다. 얘는 열역학 1법칙에 위배가 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제2종 연구기관은 뭐냐면 이 경우는 열효율이 몇인 기관? 1인 기관이야. 그러니까 얘는 열 손실이 없는 거지. 그럼 딱 봐도 열 손실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열이 뭔 소리야? 갑자기 열이 어려. 그러니까 열이 저열원에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열역학 몇 법칙에 위배되느냐? 2법칙에 위배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실생활에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게임할 때 핸드폰이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 핸드폰, 아이폰 쓴 사람들 알걸? 요즘 아이폰이 있잖아. 대기는 진짜 길거든? 안 쓰면 되게 오래가. 근데 아이폰 쓴 사람 알걸? 쓰잖아? 팍팍 줄어. 특히 그래도 신상인 것 같은데? 내 거는 13 미니란 말이야? 이야, 배터리가 자, 그래서 이제 241번 딱 봐도 무슨 과정이지? 딱 봐도 순환 과정이지. 요 타임은 되게 잘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천주를 흡수를 해서 W 이제 일을 했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흡수를 2번 한다는 거예요. 무슨 과정에서 다 흡수를 할까? 여기 AB 과정에서도 열을 흡수합니다. AB 과정에서 열 흡수하는 거 이해 가니?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온도를 써드릴게요. 온도가 A가 높고요. B가 높고요. C 엄청 높고요. 부동어가 반대죠. 이따 한꺼번에 고칠게요. 온도가 잠깐만 A가 낮고 B가 낮고 400. 누가 더 낮냐면 D가 더 낮네. D, B, C 이렇게 되거든. 굳이 치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실제로 내가 혼자 할 때는 뭐 이렇게 하긴 않지만 이게 이제 열 흡수인지 방출인지 알려면 좀 편해. 그러니까 지금 A, B 과정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 흡수지. 그 다음에 B, C 과정도 온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열 흡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QAB랑 여기서 QBC랑 합해서 몇 줄이란 얘기해? 요게 합해서 1000줄이란 얘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중간에 단열 과정이 있으면 되게 좋아. 왜냐면 단열 과정이 있으면 열을 모아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거든. 근데 지금 보면 BC 과정에서는 몇 줄의 일을 하냐? BC 과정에서는 600줄의 일을 해요. BC 과정에서는 600줄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DA 과정에서는 200줄의 일을 받아요. 600줄 받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얼마가 되는 거야? 결국은 여기 사이 면적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 면적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게? 잠깐만. 그래서 얘가 400줄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 일은 몇 줄이 되냐면 400줄이야. 그러면 방출하는 열이 몇 줄이 돼야 되게? 600줄이 나와야 되는데 조심할 거는 지금 방출을 2번 해. 무슨 과정이라?
CD 과정에서도 방출하고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도 방출하는데 요거 합해서 100줄이라고 하셔야 되게. 요게 합해서 600줄이라고 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요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열효율은 계산할 수 있지? 그 열효율은 얼마? 열효율은 1000분의 얼마로 계산하셔도 되고 400으로 계산해도 되고 1 마이너스 몇 분에 1000분의 600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요걸로 계산해도 되고 요걸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얼마 나온다? 어쨌든 0.4가 나와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AB 과정에서 내부에는 증가하는 거 맞아요. 온도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1000줄이 아니라 몇 줄이냐면 600줄입니다. 면적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다 면적.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 받은 일은 몇 줄? 200줄. 그래서 열기관이 진짜로 한 일은 400줄.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CD 과정, DA 과정 맞죠? 그래서 걔는 맞고 총 방출한 열은 몇 줄? 600줄. 그래서 열효율 계산하시면 몇 줄 나와야 돼? 40% 나와야 돼. 40%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Q2가 0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유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지. 요거는 비슷한 거 하나만 더하면 그래도 선생님이 어려운 거 하는 게 낫겠지? 제일 시는 잘 나오는 타입은 257번 같은 타입이고 257번 같은 타입이고 그래도 258번 한번 잠깐 어떡해? 258번 이후 그리고 너네 연습 좀 하자. 여기서 은근 연습 필요해 보이지 않니? 258번 아이씨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자, 일단 거기서 문제에서 체크하실 거는 PC 과정과 DA 과정이 모인 거 체크하세요. 단열인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 흡수하는 데랑 열 방출하는 데가 딱 한 번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니? 그러면 지금 PC랑 DA가 단열 과정이니까 열 흡수하는 거는 A, B야, C, D야? A, B겠지? 약간 그거는 이제 조금 보이지? 그러니까 요때 흡수하는 열이 몇 Q? 5Q가 되는 거고 CD 과정에서 방출하는 게 몇 Q냐면 3Q. 그래서 여기 둘러싸인 면적이 총 1인데 여기가 몇 Q가 나와야 돼? 2Q가 나와야 돼. 이해가니? 왜냐면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 뺀 만큼 알짜 일을 하니까. 그래서 AB 과정에서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은 그냥 몇 Q? 5Q고요. 그 다음에 니은 조심하십시오. 니은 조심하십시오. BC 과정에서 한 일은 조심하실 거는 BC 과정에서 한 일은 그래프 아래 넓이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Q가 아니야. 2Q보다 커. 이해가 되나? 2Q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야? 열기관의 효율은 몇 %는 맞음? 열기관의 효율은